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 이 필통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필통은 이렇게 표면에 그림이 있고 한시가 있고 그럽니다. 팔면으로 이렇게 대나무를 깎아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을 새겨 넣기도 하고 경구를 새겨 넣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자기 필통 하나에도 이렇게 혼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혼을 담아서 여러분을 인생 성형할 것인지, 이렇게 보면 또 이 소처럼 다리가 이렇게 셋이 돼 있죠. 이거 정립한다 그러죠. 삼국 정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필통, 여러분들은 필통 하면 어떤 형태를 생각하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쭉 보여드리는 것, 미국 가도 프랑스나 영국 가도 못 보는 유일한 필통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방송을 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제가 그 보답으로 이렇게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를 믿어야 불안을 해칠 수 있다. 불안한 미래도 자신감을 가지면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생 유형을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전형, 그 다음에 안전형, 편승형. 도전형은 말 그대로 자기 길을 내는 거죠. 그래서 모험하고, 등산가들 중에도 등로주의가 있고 등정주의가 있죠. 등로주의는 길을 내면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죠. 등정주의는 정상 자체를 다른 사람이 낸 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올라가면 된다는 주의죠.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하더라도 이렇게 길로 따라가고 길을 내는 사람이 있듯이 도전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또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형은 우리가 남이 낸 길로 가는 거죠. 대개는 그 직장에 있거나 또 공무원, 우리나라 안전제일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마저 너무나 안전을 중시해가지고 공무원 그렇지 않아도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쪽으로 사람을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아서 인력 배치에 문제가 좀 생기는 그런 형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편승형이죠. 말 그대로 남의 차 타고 가는 겁니다. 기대 사는 거죠. 의존하는 거죠. 그렇게 그 배우자한테 의존한다든가 부모한테 의존한다든가 국가에 의존한다든가, 이렇게 편승형 인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이를테면 대통령도 안전형이죠. 이미 만들어진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창업주들은, 기업 창업주들은 도전형이죠. 모험형이죠. 자기가 자기 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은 일자리가 딸리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치가들보다 그런 기업가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다 어렵죠. 어디든 안전하다고 하지만 공무원 되는 거, 회사에 취업하는 거, 편승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언젠가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밥에는 낚싯줄이 들어있는데, 모든 밥에는 뭔가 보답을 원하는데 공짜밥이 없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할 겁니다. 자기 사는 형태를 다 어렵다고 하겠지만 역시 제일 어려운 것은 도전형이죠. 우리나라가 중국과 더불어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향이 많습니다. 영국은 조그마한 섬나라지만 도전했기 때문에 아편전쟁에서 군함 몇 척 끌고 와가지고 중국의 심장부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홍콩 조차하게 되었고, 그 홍콩이 지금까지 어찌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중국은 도전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방어에 급급해서 여러 번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지금도 서구에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하다고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서구에서 특히 그렇게 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미래가.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불안한 겁니다. 인간 본능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불안하도록 그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못 믿으니까, 남을 불신하니까, 국가를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우리 40대, 50대들이 왜 불안합니까? 돈과 자녀와 노후, 그리고 부모 보육까지 해야 하잖아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찍어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40대 후반이면 대개 경제적으로는 고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대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도 이제 판가름 났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하강기인데 직업 전환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인간이 교육, 자녀 교육까지 신경 쓰다 보면은 자기를 개발할 틈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직업 전환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는 많이 이 소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저도 이게 동창들 보면은 되게 뭐 50년 뒤로는, 50살 뒤로는 뭐 10년 가도 7년 가도 5년 가도 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확 바꾸기에는 힘든 시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40대 후반에는 빈부가 결정나고 위상이 대부분 결정난다. 그 이후에 인생을 역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고민은 많은 거죠. 40, 50대가. 쓸 때는 많은데 나오는 건 시원찮고, 그리고 자기 노후를 생각하면 더욱더 오래 다녀야 되는데 일반 회사 같은 데서는 벌써 정년을 생각해야 되지. 그 다음에 공무원도 이제 한 5년, 10년 남으면 다음에 뭐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불안을 조장하는 데가 많습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종교마저도 불안 마케팅을 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보험 말할 것 없죠. 병원 써도 어떤 의사들은 굉장히 겁을 주고 불안 마케팅을 합니다. 이렇게 불안을 팔아먹는 그런 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뭐 학원 오는 사람들은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정도죠. 이렇게 불안 마케팅을 통해서 이거 안 사면 큰일 난다. 종교에서도 선교할 때 뭐 이를테면 어떻게 하면 뭐 천당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고 하듯이 아주 인간 본래 내재되어 있는 그 불안을 자극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근데 담력이 있으면 그것을 읽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지 못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잖아도 불안한데, 그래서 불안을 하나만 가지면 될 텐데 이 5배로 10배로 불안을 늘려가지고 어찌 보면 수업료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것도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것도 잘 따져서 손익계산을 잘해서 드려야 되고, 종교 역시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 투자하는 것도 이 불안에 빠져서 자녀는 그냥 밥 먹고 살면 된다, 밥벌이 하고 나가서 독립하면 된다는 그런 정도 의식을 가져야 되지, 자녀한테 너무나 과잉 투자했다가 노후에 고생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불안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안은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준비하라, 미리 대비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불안 때문에 우리가 진화생물학적으로 수렵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년 동안 이 불안의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이 21세기 지금 사는 게 참 요란하죠. 아주 불안할 요소가 그렇지 않아도 많죠. 저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여기서 20대가 성공했다, 저기서는 30대인데 뭐 어쩐다, 아니 30대 20대는 커녕 아이인데도 어쩌다,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로 뭐 개로 장난감으로 이렇게 떴다고 하는데 60대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석 달이 가까워오는데 100명도 안 되니까 사실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소리는 나는데 조금 뭐 불안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다급해지고 초조해지려고 해요. 저도 산전수전 뭐 공중전까지는 안 했어도 어느 정도 전투를 치른 사람인데 이게 좀 마음이 다급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정보에 쌓여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많아도 그 실패담은 없습니다. 실패했던 사람은 패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자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우리가 이제 불안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요. 책 쓰러 나가는 책 출판 시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20, 30대가 책 한 권 써가지고 떴다는데 저는 4권이나 썼는데도 이 내 새끼들은 내 분신 같은 이 책들은 어디 가서 뭐 하는 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자책감이랄까요? 불안감이랄까요? 거기에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이 더 열심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절제해야지.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에 휩싸여 있으면 그 불안에 인질로 잡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경고를 하는구나. 열심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되게. 불안하다. 우리가 나비가 날라왔을 때, 조심해! 그러지 않잖아요. 뱀이 오면, 조심해! 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게 그런 경고인 거예요, 이게. 살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연습을 해야죠. 뱀이 오면 이제 뱀을 죽인다든가, 빨리 피한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호랑이가 오면, 역시 우리가 불안할 때 쓰는 3가지 기제가 있죠. 정지, 멈추는 거죠. 덤비기, 도전하는 거죠. 도피, 회피, 도망가는 거죠. 호랑이가 오는데 도전할 사람 없겠죠. 근데 나무 올라가든가 도망가야죠. 죽은 채 하면 뭐 송장은 안 먹으면 또 옛날 설화에 나오듯이 살려주려면 모르죠. 아무튼 전략을 써서 그 순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3가지 정지, 회피, 도전 그 전략을 쓰듯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불안할 때. 내일이 안 왔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응력을 들려야 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디 여행 갔는데 뭘 잊어버렸다. 여권을 잊어버렸다. 그럼 거기서 어디로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여권을 다시 재발급받는지 그런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죠. 어디 골목에 갔는데 누가 올라온다. 그러면 아주 슬기롭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강압적인 것을 피할 수 있는 그 머리가 착 돌아가야 하잖아요. 이게 대응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안의 종류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8알은 뭐 그 쓸데없는 거다. 내일이면 그냥 사라지는 거고 그거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 2할 정도도 그거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 2%가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인데 불안에 그 떤다 하더라도 그건 불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를테면 연락 오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근데 병사하시게 생겼는데 내가 막 불안에 떨고 죄책감에 쌓여있고 막 공포에 휩싸여 있는다고 다시 살아납니까? 걱정해도 올 건 오잖아요. 나이 먹기 싫다. 나이 안 먹고 싶죠. 그러나 안 먹어도 죽는 것이고 먹어도 죽는 것이 나이예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건 그냥 어찌 보면 그 불안을 내가 대응해서 그걸 수용해서 넘기면 되는 거죠. 사실은 유연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대나무도 살았을 때는 뻣뻣합니다. 이게 유연합니다. 이게 바람 불면 누워요. 그러나 이렇게 죽은 대나무는 뻣뻣해서 뻣뻣하게 서 있다가 태풍 불면 꺾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유연하잖아요. 부들부들하잖아요. 죽은 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내일 돼가지고 내일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럼 대결하면 되는 거예요. 대응하면 되는 거라고요. 저 이 유튜브를 무려 20번도 이상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죠. 제가 얼마나 이 유튜브를 잘 몰랐는 줄 압니까? 유튜브 해야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딱 시작했지. 유튜브 이 스위치 끌 줄도 모르겠어요. 이 카메라. 그리고 동영상 표시하는 거다고 사진 표시도 몰라가지고 어느 때는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얼굴 붉히고 나서한테 그런 측면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3번씩 찍은 적도 있고 그럽니다. 이게 제가
그냥 무대뽀로 시작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모르는데 찍어가지고 동영상 올리기부터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8알을 골랐고 지금은 8알 이상 이제 압니다. 거의 다 혼자 해결하는데 그런데도 요전에 그랬다니까요. 그 스위치 표시를 몰라가지고. 근데 죽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뭐 잘못 찍는다고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뿐이지. 괜찮아요. 그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너무나 불안에 떨고 있어요. 자기 실력이 든든하면 아니다 싶을 때는 지금 그 김태호라고 있는데 조국 밑에 있다가 이 정치인들의 시비는 안 가릅니다. 조국 밑에 있다가 내보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 먹혀서 나왔다는데 요새 유튜브 들어보니까 참 똑똑하더라고요. 되게 그 고시가 그러잖아요. 5급 공무원을 뽑을 때 5급 공무원 뽑고 그럼 7급 뽑고 9급 뽑고 그러잖아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쪽이 이제 5급 이상 막 그렇게 나가잖아요. 검사들이 그러죠. 근데 그 밑에 수사관들이 7급이잖아요. 김태호 이제 7급으로 들어가서 6급까지 올라갔던가요? 아무튼 그 민정수석 조국이 있을 때 그때 문제가 얽혀가지고 나왔죠. 근데 나와서 밖에서 당당하게 살았더라고요. 지금 그 권은희, 표창원 이 사람들도 표창원 같으면 경찰대, 권은희 경찰조직 거기에서 자기 소신 펴다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소신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 하극상 못하죠. 대응도 못하죠. 대꾸도 못하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실력을 기른 사람들은 그렇게 과감히 불안을 떨치고 나와서 살아남잖아요. 저도 이런 유튜브 같은 건 죽고 사는 거 아니니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걱정한다고 불안이 물러납니까? 한 방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안을 해치고 성공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신자 무소불능. 신자에게는 불능한 것이 없다. 여러분을 믿는 만큼 이룰 것입니다. 그러리라고 여러분을 저는 응원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자기 인생을 성형하기 바라면서 인생 성형가 정영기가 정영기 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